자, 오늘은 벌르르티 이야기 한번 해보죠. 특히 이제 평가공학에서 문항 생성이나 뭐 이쪽에서 벌르르티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하고요. 사실은 벌르르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생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숙제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이 벌레티를 오늘 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전혀 기죽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저조차도 벌레티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한 부분만 벌레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벌레티는 게 개념이잖아요. 개념을 우리가 뭔가 다룬다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엄청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샌델 선생님, 마이클 샌델 선생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해요. 그만큼 정의라는 게 뭐지? 예. justice라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평가에서는 타당입니다. 타당함이라는 게 뭐지? 예. 뭐 코에 붙이면 코 그리고 귀에 붙이면 귀 가리고 도대체 타당함이라는 게 뭐야? 타당한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정의로운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타당함이 뭐야 도대체? 예. 타당하라는 게 뭐지? 근데 그거는 쉽게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요. 정의가 뭔지 정의를 내릴 수 없듯이 타당한 거를 쉽게 타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 뭐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만큼 어 막 그래서 타당도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신뢰도는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할 때. 타당함은 있는데 그거를 인덱스로 만든다? 그러니까 물론 벌리리티 인덱스 뭐 이런 게 뭐 아주 그 리미티드 된 곳에서 뭐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수치화한다라는 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타당함을 인덱스로 만드는 것 자체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를 뭐 인덱스로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정의를 인덱스로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아름다움을 인덱스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거 함부로 덤벼들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교수님 타당함이 뭔지도 정의가 잘 안 되고 그 하면 그럼 그 우리는 뭐 타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validate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쓰면 개념으로 멈추는데 validating 어떻게 하면 좀 더 타당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validation 혹은 validate 혹은 validation process를 조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제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멈춰가지고 그냥 말장난만 하지 말고 다당도란 뭐 이런 그 말장난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밸리데이트하게 할 수 있나? 뭐 이거는 우리가 꼭 그 잊지 말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모든 것들이 밸리데이 밸리드하게끔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오늘 페이퍼는 이 아이작 선생님, 비저 선생님의 Item Generation Implication for Validity Argument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평가 공학을 할 때 아마 첫 번째 시간에 듣는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습죠? 첫부터 끝까지 사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특히 평가 전공하시는 분은 평가공학은 이것 때문에 시작했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은 이 validity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가 전공하시는 분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자,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item generation이라고 하면 large number of operation item을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게 떠오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G라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싫어해요. item generation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뭘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페이퍼 쓸 때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만 번 이야기해도 자꾸 글로 돌아가요.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너러티브 모형을 하고 평가공학을 하는 겁니다.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죠? 저희는 절대 뭐 그 그림 바꾸고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전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efficiency는 그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construct preservation 구상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숫자가 많아지면 기계한테 생성을 하면 construct preservation, test security라고 하고 나면 그게 도움이 되기는 해. 그런데 선생님이 however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안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도 이거 교과서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안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막 미어질라 그래요. 비전문가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IRM 제너레이션은 다른 이유가 때문에 만든 거지 뭐 프로덕션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validity 이것도 validity죠. construct preservation, test security도 validity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validity가 있단다. 더 valid하게 해준 게 있단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되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요 부분만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항이 왜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어. 생성을 하면 생성 모형을 하면 이 문항이 왜 어려운지 predict, explanation 모형을 만들 수 있어. 옛날엔 어때요? 난이도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descriptive statistic처럼 난이도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는가 아니라 난이도가 왜 어려운지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correlation analysis하고 regression analysis하고 다르잖아요. 평균을 계산하는 거하고 평균을 모델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predictive model 혹은 설명 모형, 특히 문항 속성에 대해서 그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construct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게 뭐라고요?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한단다. construct preservation도 있지만 숫자가 많아서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있단다. 이거는 뭐라고요? 내가 왜 이 스코어가 왜 문항이 어려운 건지, 이 점수가 왜 다른 점수랑 다른 건지 설명할 수 있는 타당성을 증가시킨단다. 이 점수가 왜 이래? 이 점수가 이럴 때, 이 문항이 왜 이래? 이걸 설명할 수 있단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이 페이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threats ability 이것도 이제 preserving validity, construct preservation에서는 이제 그 security가 threat 했을 때 우리가 보존하는 거는 construct preservation도 되고 두 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em generation K-12 context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조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evidence center design에 대한 이슈랑 평가공학하고 item generation 다 맞물려 돌아가요. 따로인 것 같지만 AIG 따로, 뭐 evidence center design 따로, assessment engineering 따로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되는 곳 있죠. 생성시켜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만들어가지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문항을 생성시키자는 아이디어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그 스코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 common core 이야기 나오고 example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는 거는 이런 것에서 IRT도 나오고 계산하고 이런 거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처음에 이제 잡고 두 번째 이제 태스크 모형이나 문항 모형을 만든다. 이게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태스크 모형이라든가 문항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절차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태스크 모형을 문항 모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였어요? 문항을 만들었죠. 예. 사람들 "모여라." 이런 문항을 만들었는데 이제 전문가들하고 문항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왜 문항 모형을 만들어서 생성시키는 게 왜 좋냐 하면 프랙티컬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프랙티컬한 거는 인제 생성이 많이 되니까 되는데 꼭 그 얘기 좀 그만해라라는 얘기예요. 그 선생님이 좀 그 얘기 좀 그만하고 자, 이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면 모형을 만들면 뭔가 만드는 이 작업이 formalize, standardize 되고 형식화된다는 그러면서 에러를 줄여요. 굉장히 reliable하게 돼요. 왜냐면 만들 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생성을 시키게 되면 consistency가 높아져요. 사실 reliability도 높아져요. 왜냐면 막 중구난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왁구를 짜 가지고 만들잖아요, 모형을 하면. 예.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predetermined psychometric attribute를 가질 수도 있다는데 저는 여기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predetermined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저는 바라봐요. 근데 예측 가능하게 혹은 그 난이도를 조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맞지만 뭐 다 predetermined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비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empirical work이 필요해요. 근데 전통적인 프리테스트처럼 하진 않고 제가 봤을 땐 좀 줄여요. 프리테스트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입니다. 우리가 그 difficulty 모형을 하면 프리테스트에서 1000개가 필요해서 validation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숫자로 굉장히 많은 문항에 어 프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프리테스트 필요합니다. 프리테스트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프리테스트 자체가 효율적으로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 문학 모형을 만들면요. 이론적인 knowledge하고 practical knowledge가 같이 늘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선생님들이 문학 모형을 만들면 컨텐츠 knowledge가 강화가 돼요. 진짜예요. 왜냐면 컨텐츠 knowledge가 구조화되고 협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내용 자체가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습을 위한 평가 모형을 만들면요. 그 pedagogy model 아이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지식이 강화가 돼요. 예. 그래서 교육대학에 계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평가 능력이 강화가 돼요. 왜냐면 모형을 만들면 당연히 디스트랙터도 고민해야 되죠. 뭐 reliable 같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뭐 정답, 오답 이 평가에 대한 지식 자체도 컨텐츠 엑스퍼트가 굉장히 증강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지식, 페다고지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CIA에 대한 그 역량이 같이 증강이 돼요. 또 하나 뭐 있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이 전부 다 이거를 뭘로 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죠. 그래서 디지털 역량도 강화가 돼요. HTML도 좀 배우고 구글 다큐멘트 하는 것도 좀 배우고 예. 뭐 이러면서 다른 프로그래밍 배우느니 이거 배워 가지고 내가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내가 직접 써 먹잖아, HTML. 선생님들이 HTML 배워 가지고 홈페이지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의 디렉션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뭐 파이썬, 자바라 뭐 이런 거 뱀을 잡아 가지고 뭐 하게? 그거 배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선생님이. 소양 교육으로는 좋지만 파이썬, 자바를 이쪽으로 활용하면 어때요? 선생님 수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의 역량이 늘어난다고요. 내가 뭐 파이썬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역량이 늘어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컴피턴시가 굉장히 뛰어나고 하다못해 평가 전공자들도 많이 배웁니다. 이쪽은. HTML 뭐 자바스크립트 배울 일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배우는구나. 돼요. 구글 다큐멘트 이렇게 인텐스하게 안 썼는데 구글 시에서 이렇게 근데 배우는 거예요. 막 스크립트도 짜고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비자 선생님이 다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다르게 패키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on the fly에 또 이제 실제 필요할 때 생성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다. 막 생성해 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모형이잖아요. 그 모형을 연결시켜서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어요. 아이템 모형을 연결시켜서 어세스먼트 모형으로 만든 다음에 어세스먼트 모형이 필요할 때 생성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 이제 그런 단계로 우리는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선생님은 on the fly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템으로 어세스먼트 모형을 만들자. 어세스먼트 모형으로 어세스먼트를 생성시키자. 이렇게 나가는 어세스먼트 필요할 때.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소모르픽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소모르픽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이소모르픽의 데피니션 때문에 평가 전공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른데 사이코메트릭 애트리뷰트가 똑같게 만드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뭘 바꿨는데 정확하게 난이도가 똑같게끔 만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난이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거하고 난이도가 다 똑같게 만들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들었는데 난이도가 달라져. 근데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independent variable로 difficulty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어.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내가 무슨 뭐 하늘에 뚝 떨어졌는데 모형에 모든 여기서 생성되는 모든 인스턴스가 난이도가 똑같아.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얼티밋한 아이소모르픽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상한 개념에 갇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뭐 극단적인 아이소모르픽은 불가능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난이도가. 다른 거를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게 만드는 건 달라요. 근데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죠. 좀 비슷하도록 난이도가 많이 안 바뀌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럼 AIG 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predictable하다. 예, 난이도가 굉장히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문항을 생성하는 단계에서 만들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predictable하게 하는 건 중요하고 homogeneous하다. 괜찮아요.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heterogeneous, 그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주 비슷하게 아주 다르게 조금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일치한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그리고 그 말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언어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 아이소모르픽이란 이러면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하다가 페이퍼가 끝나요. 그러지 말고 빨리 넘어가자고. 뭐 하다못해 멀티레벨 IRT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프레딕티브 모델을 찾기 위해서 멀티레벨 IRT를 하니까 하이라키컬 IRT 모델을. 그렇습니다. prediction은 difficulty model, generalization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hierarchical IRT 모델을 쓰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reference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그럼 뭐 책을 안 읽고 자꾸 교과서를 안 읽으니까 첫 시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predictive 모델을 어떻게 잡습니까? 사실 여기에 선생님들이 이거 이야기하신 것만큼 제가 더 이상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설명돼 있는데 그거 제가 그냥 다 재방송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멀티 레벨 IRT입니다. 그걸 베이지안으로 할 거냐 아니냐, 뭐 스탠이냐, 뭐 복스나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프레딕티브 모델을 난이도 예측 모형을 만드는 거는 그냥 멀티 레벨 IRT예요. 더도 덜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거 보고 따라서 데이터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국한되지 말라는 사이코메트릭 할 때. 대체 IRT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기승전결은 뭡니까? 문학 모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한테 잘 만들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못 만드는데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내 수업 시간을 쓰는 내 거나 잘 만들자고요. 일단. 그래서 사이코메트리션들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 전체 결과가 멀티 레벨 IRT를요 사람이 안 돌립니다.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엔진에서는요 이거를 기계가 돌린다고 프로그램 짜서 넣어버려요.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안 해요. 종이 시험은 분석을 해라, 데이터를 돌려라, 모아라, 사람이 해라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종이 시험은. 전산은요. 디지털 어세스먼트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분석이 실시간으로 돼요. 물론 사이코메트리스에 짜서 넣어야 되지만 사이코메트리스는 없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없어져요. 그 직종이. 종이로 할 때는 있어요. 1년에 한 번 할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앉혀 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면 그 실시간으로 시험 치는 거는요. 그냥 프로그램 짜 가지고 그냥 도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진짜로 똑똑한 사이코메트리션 한두 명 회사에 필요하고 나머지 다 없어집니다. 디지털 어세스먼트로 넘어가면 회사에서 한두 명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이야기예요. 아, 교수님 왜 자꾸 저희를 버리고 자꾸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를 가십니까? IRT 하시지. 니네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해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이코메트리션들이 미래에. 나는 괜찮다니까. I'm okay. How are you? 물어보잖아요. 너 괜찮아? 너 괜찮겠어? 디지털 어세스먼트 이렇게 전환이 되면? 예. 한두 명의 진짜 똑똑한 사이코메트리션이 프로그램 짜버리면요. 끝납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실시간으로 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predictability, 난이도에 대한 predictability는 난이도에 대한 설명력, 스코어에 대한 설명력, 그리고 일반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예측력, 이런 것들이 증가시키는 거고, LLTM부터 또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LLTM이 이제 바이블처럼 되는데 멀티 레벨 IRT 가기 전에 LLTM 한번 찍고 가십시오. 요 페이퍼 보고 요 페이퍼 보시면 대충 difficulty에서 outcome에서 이거 한다는 게 뭐지? 다 나옵니다. 더 이상 뭐 literature review 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교수님 언제 배워줍니까? 읽어봐. 읽어보면 끝나요. 안 읽죠. 예. 페이퍼 읽는데도 안 하죠. 그러면 계속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가 알아요. 잘 하면 predictability도 올리고, 근데 construct preservation과 representation을 이야기를 해보자는 게 여기에 이야기예요. construct representation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타당함을 보기 위해서 construct validity 할 때 fact analysis 같은 거 했죠. 그쵸? 이때까지는 그게 contents validity 보거나 construct validity, fact analysis 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까십니다. 아니야. 그래서 이 construct representation,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근데 이제 크롬박 선생님도 이 이야기는 계속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construct representation, 구상 자체에 대한 이 구상 표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봤던 construct validation은요, fact analysis 하던 거든 뭐냐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한 response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만들어진 문항에 대한 response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그거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점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거나 문항을 풀거나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인지적인 과정, 그리고 문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걔네들끼리 뭐 구조가 잘 잡혔냐,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널러지를 들고 왔습니다. 못된 것들 수없이 학교 가면 있습니다. 꼴통들 모여가지고 친해요, 안 친해요, 얘네들? 저그들끼리는 억수로 친합니다. 죽고 살고 난리가 나요. 막 한다해 하자,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얘네들끼리 친한데 코릴레이션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얘네들끼리 코릴레이션 만들면 굉장합니다. 코릴레이션 막 포인 99 막 날라갑니다. 얘네들이 착한 애들이요, 나쁜 애들이요? 나쁜 애들이에요. 걔네들끼리 친하다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좋은 애냐 나쁜 애냐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끼리 친하다고. 저희가 팩트 어널리시스 돌리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뭐든지 팩트 애널리시스를 갖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팩트 뭐 크롬박 알파가 좋아 가지고 그래서 좋은 문항입니다. 그거는 걔네들끼리 다 나쁜 놈들끼리 모아 놔도요. 크롬박 알파 날라갑니다. 좋다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코렐레이션 가지고 크롬박 뭐 팩트 애널리시스를 하든 뭐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왜? 친한 놈들끼리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 잘 만들자고. 만들어 놓고 비슷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 프로세스 자체가 밸리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 때 그쵸. 만들어 놓은 점수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문항에 대한 점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construct representation. 그래 content validity를 뭐 리츠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사람들은 construct representation 있으면 됐지. 메식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뭐 한번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이다. 똑같은 이야기다 결국에는. 컨텐츠 밸리디티가 다시 중요하지 않냐고 왔지만 이 속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construct representation 하면 컨텐츠 밸리디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 representation 요즘 사실은 대세입니다. 자, 이야기를 할게요. 그 cognitive psychology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항을 풀 때에 대한 인지적인 과정도 분석이 되고 저는 어떻다고요? 컨텐츠 밸리디티 동시에 된다고. 뭐 컨텐츠 밸리디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요? 자, 이 얘기 하셨네. 예, 오른쪽에. 자, 이 프레딕티브 모형을 만들 수 난이도 예측 모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어떤 문항은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를 안 한다 하더라도 뭔가 예측 모형으로 임퓨트 할 수 있어요. 그 난이도를. 난이도 모형이 셋을 다운되고 나면 머신 러닝 테크닉인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형을 만들면 난이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레벨 IRT 모형이 그때는 난이도 예측 모형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난이도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해서 임퓨트. 임퓨트는 뭐예요? 없었는데 우리가 maximum likelihood나 뭐 EM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야, 난이도가 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예측 모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딱 아세요. 모델링은 뭐라고요? 이걸 따갈 준비를 하시게끔 내가 딱 카피해가 모델링은 아이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임퓨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어드미니스트레이트 안 된 것도 임퓨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는 거예요. 디피컬티 모형이. 그래서 이게 predictability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onstruct representation, preservation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construct preservation은 자 결국엔 뭐냐면 그 평가 전공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핑클의 Forever입니다. Love Forever인지 기억해줘. 그 제일 싫어합니다. 예. 잊어줘. 이거 제일 좋아요. 예. 좀 잊어줘. 시험 치고 나서 왜 자꾸 시험을 기억하면 어떡하니? 유출해. 왜냐면 걔가 한 번 더 보든 간에. 딴 애한테 이야기를 해준든 간에. 기억해줘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평가 전공하는 사람이 학습하는 사람하고 걔는 상충이 되는 거예요. 학습하는 사람은 좀 기억 좀 해라잖아요. 들어서 평가 전공 좀 잊어줘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위한 학습을 위한 평가하면 그 두 개를 다 한다고 우리가 박쥐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러닝하는 사람은 도대체 욕먹으니까.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는 기억해줘도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잊어줘. 왜? 지식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할 때. 그리고 그거 바깥으로 가져나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 머릿속에 지우개 비유 제가 했죠. 몇 번 했죠.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기억하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잊는 거예요. 망각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꼭 잊어야 될 거는 안 잊습니다. 끝까지 기억합니다. 네가 내한테 옛날에 그랬잖아. 나는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야. 그건 뭐 기억해서 뭐 하게. 나만 힘들지. 선생님이 나한테 옛날에 상처 주셨다나요. 이거 내 숙제한 거 가지고 쓰레기 같다 그랬고 막 상처 받았어요. 막 야, 갈비지 캔이냐 나한테 왜 쓰레기를 던지냐 막 이러면서
트라우마예요. 막 그런 건 안 있습니다. 잘해준 건 안 잊어요. 잘해준 건 잊어요. 하나 못해준 거는 끝까지 이어갑니다. 부모 자식 관계 똑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랬잖아. 잘해준 건 다 까먹고 못해준 것만 잊어버려요. 안 잊어먹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기억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람의 머릿속에 그 기억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기억한 거를 측정하는 건데 기억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construct preservation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풀 수 없는 진짜 그 난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는 거예요. 학습을 위해서는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반복이 되면서도 구상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보존을 안 그리고 똑같은 문항을 주면 어때요? 그게 그 시험 문제 기억 시험이지. 예를 들어서 메모리 테스트지. 능력에 대한 컴피턴시의 테스트나 일반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할 때 결국엔 또 홀리 그레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자 여기서 심지어는 fairness하고 연결되는 unfair는 굉장히 중요한 소셜 이슈예요. 뭐 좀 나쁜 거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 조건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으면 유출이 되면 unfair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출시켜 가지고 특정 사람만 점수를 잘 받게 하면 징역 살잖아요, 우리. 징역 살아요, 고등학교 시험도. 왜냐면 내 자식만 잘하게 하면 그거 완전히 공무집행 방해에 완전히 그 감정에 진짜 막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 unfair하게 됩니다. 그래서 fairness하고 test security하고 validity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test security하고 fairness하고 validity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게 볼 수가 없어요. 해결점은 뭐냐면요. comparable form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comparable form 이게 그 parallel form 하면 너무 위험한 이야기니까 하지 말고 equivalent form, comparable form으로 낮추십시오. 좀 등급을 낮추세요. parallel은 굉장히 위험한 그 상당히 높은 단계니까 AIG로 parallel form 만든다 하면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equivalent form을 만들어 주는데 효율적이다. comparable form을 만드는데 효율적이다 하고 citation 여기 딱 달아버리시는 거예요. 테스트 security하고 걸리고 뭐하고 걸립니까 또? reliability랑 걸려요. 또 걸려요. 왜? parallel form을 reliability하고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validity랑 걸립니까? parallel form은 repeated measure validity랑 걸려요. parallel form이 잘 돼야지 repeated measure validity가 되잖아요. 잘 보세요. 성장을 하든 뭐 하든 그거 invariance, measurement invariance랑 또 걸려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최재 교수님 다 해먹네. 맞아요. 이거 여러분 평가공학 잘하시면 reliability, parallel form, 뭐 repeated measure 다 갑니다. validity랑 reliability는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근본적인 거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거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요. multiple comparable form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된다. 본인이 이야기하면 또 그냥 사이테이션 다르라고 direct citation 크게 달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연구한다고 하면 되죠. 제가 다 조목조목 훔쳐가기 좋은 거 다 달아주잖아요. 이렇게 읽어서 달아서 훔쳐가기 좋게 만들어주니까. 자,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보통 memory effect, carryable effect, learning effect, instrument effect 이런 용도로 씁니다. 왜?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만들어 애들 머릿속에 지우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잊어줄래 뭐 이런 노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줘요. 예. 기억해줘 안 됩니다. 기억해줘. 이소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소라는 좋아하는데 그 노래 굉장히 싫어합니다. 뭘 기억하기는 평가하는 사람들 잊어줘지. 잊어줘라는 노래가 있는데 유명한 노래가 없더라고. 전부 다 그쪽은 잊어주면 안 돼. 뭐. 예. 자, comparable form validity, reliability랑 연결돼요. repeated measure reliability랑 연결이 됩니다. repeated measure가 valid 해야 되잖아요. repeated measure가 valid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성장 모형 어떻게 할 건데? repeated measure가 valid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뭐 equating이랑 뭐 vertical scaling이랑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저가 밉상이에요, 사람들한테. RM 제너레이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넌 다 해 먹냐?" 이런 용어로 그렇게 쓸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하늘에 뚝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다 그냥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implication, validity, example 쭉 했고, 자 여기는 이제 argument 이야기가 나와요. argument는 내가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잖아가 프로그램 짰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생성돼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프로그램으로 다 보이잖아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프로시저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게 discrete, isolate 돼 있었어요. 여기서 생산해서 저기로 갔는데 그게 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은 다 전산 형태로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디지털 어세스면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생성되는 것부터 들여다볼 수 있다. '아 온톨로지에서 나왔구나. 아 문학 모형 만들었구나. 아 그래서 문항이 생성됐구나. 아 그래서 문학 모형으로 어세스먼트 모형 만들었구나. 아 여기서 다 보여요. 다 트레이서블 해요. 자 보세요. 트레이서블 하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아규먼트의 고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이 전체를 전부 다 암묵적이지 않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이 문항이 어디서 왔고 이 문항의 난이도가 어떻게 결정됐고가 전부 다 explicit하게 보여요. explicit하게 혹은 transparent하게 보여요. 혹은 traceable 해요. 왜? 코드니까. 코드가 법이거든. 아니 코드가 여기는 다거든요. 코딩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explicit해지고 코드로 만드니까 traceable해지고 transparent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validity argument가 굉장히 강해지죠. 자, 일반화가 굉장히 잘해요. 모형 만들 때는 일반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화가 해결이 되고 implication이 잘 되고 이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죠. 이쪽 관련 이야기를 construc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평가공학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고 설명력이 증강되고 하기 때문에 construct preservation이라고 그때는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상 표상이 잘 된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많아지고 score 이거 프로시저가 어떻게 돼요? security가 되니까 그러면 construct preservation이 된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argument가 다 명시적이 되고 어떻게 transparent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implication에 어디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되고 construct representation은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theory based interpretation이 되고 설명이 가능하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구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했고요. 자, 그다음에 item generation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피어처가 difficulty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example을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피어처를 가지고 만들면 어떤 게 더 설명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example을 좀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음, 생성하기 위한 게 다 생성하기 위해서 문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잡으니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일반화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구상 자체를 구조화시키니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는 결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변형만 목표로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은 거 있죠. 그림을 100만 개나 그림의 종류를 1부터 0.0001씩 쪼개 가지고 숫자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좋은 변형 아닙니다. 좋은 변형을 한다라는 그 크라이테리언이 없으면 변형하고 끝나요. 코드도 암묵적이고. 예, 그래서 절대 변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자, 이런 difficulty를 predict 하는 것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실제 모형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으니까 이게 validity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그 validity 모형이
우리가 이제 문학 모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관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멘탈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그니티브 쪽으로 가서 온톨로지 모형을 구성하는 게 있어요. 이때는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를 보는 거고, 우리는 K-12는 어때요? 학생이 알아야 되는 것을 우리 정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식의 컨텐츠 스트럭처를 가지고 온톨로지를 만들어요. 인지 검사를 할 때는 야, 인지에서 어렵다라는 게 뭐야? 쉽다라는 게 뭐야? 언제 어려워지지? 언제 쉬워지지를 가지고 그 문학 모형의 변형의 핵심적인 거를 만들고, 우리는 뭘 가지고 만들어요? 뭘 알아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되지?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를 가지고 변형의 핵심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메인 태스크 모형이라 그러고, 저쪽은 코그니티브 모형이라 그래요. 그 문학 모형을 만들기 전 단계의 작업을, 이쪽은 멘탈 모형 혹은 코그니티브 모형을 가지고 문학 모형을 만든다. 지능 검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지식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학생이 알아야 되는 게 뭐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우리는 변형의 그 핵심 요소를, 그때는 우리는 도메인 태스크 모형 혹은 태스크 모형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저는 합쳐가지고 기계가 변형 가능한 단계를 합쳐서 저는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뭐 involve construct process에서 example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automated scoring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건 뭐 나중에 제가 automatic item generation이 automatic scoring하고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접점이 나와요. 그건 advanced topic인데, 나중에 그거를 하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assessment engineering 프로젝트가 돼요. 아이템 제너레이션 따로, 스코어링 따로잖아요. 그 두 개를 어떻게 합쳐서 두 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건가는 이제 박사과정 논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뭐 construct response를 해서 어떻게 된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해놓는데,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좋은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그래서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짜잔 얘기야. 전부 다 코딩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 뭐 그냥 개념도만 자꾸 나눠놓으니까 답답하죠. 예, 왜냐면 프로그램을 짜야지 우리가 그 좋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construct preservation 또 나와요. test security, maintaining scoring standard를 하는 게 construct preservation이고, 이게 중요하다. 근데 굉장히 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를 잊어버리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머릿속을 지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힘듦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칠 수는 없는 거고, 시험 친 애들 다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고, 시험 만드는 사람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고, 작년에 만들었던 사람들 또 어디 뭐 없애고 새로운 전문가를 만들 수 있어. 전문가가 유출시킵니다. 뭐 테스트 시큐리티 제일 위험한 건 전문가예요. 만든 사람이 유출시키는 거예요. 내년에 또 뭐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전에 유출시켜 놓고 만들러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 만들어 들어오기 전에 유출시켜 놓고 들어와서 비슷한 걸 만드는 건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구조적으로 힘든 건데,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인 100만 번 해보세요. 못 막습니다, 그거. 그렇게는 못 막아요, 사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그거 함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보자는 게 저의 이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 모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템 모델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블루프린트 같은 거, 우리는 이제 어세스먼트 모형이라고 불러요. 어세스먼트를 묶어가지고, 아이템 모형을 묶어가지고 어세스먼트를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컴패터블한 폼을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컴패터블한지 안 한지를 이밸류에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도 페이퍼 토픽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comparable form generator를 만드는데, 이 comparable form의 generator가 얼마나 comparable한지를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박사 논문 또 토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요. 자, retro per ret retrospe 아무튼 뒤로 돌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퀘이팅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를 이퀘이팅 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서, 만들 때 잘 만들자라는 거예요. 만들 때 패러라는 게 필요해?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퀘이팅 하시는 분을 까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observe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어를 보정해주는 작업이 잘 되려면, 만드는
폼 자체가 패러렐하면 그 작업이 빛나죠. 어떤 개념인지 아무거나 만들어 놓으면 보정 안 됩니다. 이 폼 저 폼 아무 폼이나 만들어 놓고 이퀘이팅 안 돼요. 이퀘이팅 하려면 약간 보정해 줄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패러렐 컴패러블 해야 된다니까. 만드는 폼 자체가. 그래야지 보정을 하지. 원판 불변의 법칙 있잖아요. 이게 원판이 이상한데 수술로 해결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후 보정으로 해석이 되는 게. 요즘에는 무슨 뭐 보정 기술이 뛰어나 가지고 막 포토샵을 하고 막 플라스틱 서저리 하면 막 원판을 완전히 갈아엎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갖고 가지고 뭐 좀 더 이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요.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거 이퀘이팅 합시다.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컴패러블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이퀘이팅을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답답합니다.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넓어요 제가. 맨날 싸워 이 사람들하고. 뭐 validity, reliability, item generation으로 보장하자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서 equating 하면 훨씬 equating 효과가 뛰어요. 이것도 박사 논문 토픽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해 놓고 equating 한 거하고 item generation으로 해서 equating 한 거하고 equating validity가 어떤 게 더 efficiency가 높냐, 또 논문 토픽이에요. 또 토픽 나오는 거예요. 앵커 아이템이 아니라 앵커 문항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퀘이팅 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을까? 앵커 아이템 모형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아이템 모형을 잘 못 만드니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모형을 잘 만들면, 문학 모형을 잘 만들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문학 만들듯이 문학 모형 만들면 되잖아. 만들어진 문항을 모형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쵸? 이퀴벌런트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validity 한다 그랬죠? promoting construct preservation과 representation 하고 difficulty explain 할 수 있고 explicit 해지고. 오늘 이야기를 다 해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왜 이게 item generation이 다방면의 validity를 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equating validity, 나중에 destructive validity 뭐 다 건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theoretical knowledge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지식의 체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잘 다루는 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이야기 했으니까 이 그림을 사이테이션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근데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할 게 없어요. 페이퍼 거리가 없어요. 왜냐면 남이 하신 이야기에 대한 재탕일 뿐이잖아요. 리터처 리뷰를 여기 제대로 하신 다음에 자, 우리 페이퍼 쓸 거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카파에서는 뭘 할 수 있냐를 이야기를 하자고요. 10분 정도로 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문학 모형을 만들면 문학 모형 속에서 있는 구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구상이 없으면 문학 모형 변형이 안 되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측정하려고 하는 게 뭐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지? 그게 정리가 된 게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페이퍼는 이거예요. 질문을 여러 개 들어가는 모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온톨로지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데서 질문을 바꿔보면, 잘 들어보세요,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뭘 가지고 질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야? 온톨로지라는 게.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표상이 더욱더 증강된다. 문학 모형에서 질문이 많은 문학 모형을 만들다 보면 바뀌지 않는 뭘 가지고 질문을 만들잖아요. 다양한 질문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비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구상표상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페이퍼 하나예요. 한 줄인데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표상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여기서 이런 모형들이 다 연결된다. 요 단계 있죠. 그냥 하나 하는 것보다 질문을 많이 만들고 심지어는 포맷도 바꿔요. 스위스 나이프 아시죠? 야, 똑같은 구상에서 야, true, false 나오고 multiple choice 나오고 이런 다른 질문이 나오면 구상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구상의 구조가 보이네. 구조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검증이 돼요. 잘 보세요. 보인다, 보인다.
보이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오류를 잡아내고 보이니까 컨텐츠 밸리디티 보이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밸리데이션이 잘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implicit하니까 밸리데이션이 어려웠잖아요. 우리 이때까지 밸리데이션은 뭐였었어요? 그냥 암묵적인 밸리데이션에서 이거 맞나? 책에서 이거 좋은 문화인 것 같아. 좋아요. 이러고 나면 뭐 컨텐츠 엑스퍼트 밸리데이션 끝나잖아요. 아니 무슨 좋아요 무슨 뭐 페이스북이야 좋아요 라이크 하고 나오면 막 그리고 뭐 그건 나빠요 어떻게 해요 다 친구고 동료인데 네가 낼로 무시하나 바로 들어갑니다 나빠요 누르는 순간에 그렇게는 밸리데이션에 한계가 있습니다 엑스퍼트 밸리데이션이 엑스퍼트 밸리데이션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문항을 보고 밸리데이션 하는 게 아니라 문항 속에 있는 온톨로지 지식 구조를 가지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이 많은 문항을 만들 때, 스위스나이퍼나 메타 템플릿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해요. deep variation이 된다. 깊은 변형이 된다. 왜냐면 거기 있는 숫자 바꾸는 게 질문을 바꾸면 deep variation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기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일반화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꼭 그렇게 물어봤어야 됐니? 나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되냐? 아니죠.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죠. 왜 그렇게만 물어봐야 돼? 그래서 versatility가 높아지고 일반화가 잘 돼요. 일반화가 잘 되면 construct representation입니다. 왜냐면 내 모형이 일반화가 잘 되면 그 저기 뭐냐 구상의 representativeness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대표성이 올라가잖아요. 그 속에서 랜덤 샘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validity입니다. generalizability validity라고요. 아시겠죠? 뭐 여러 개 물어보는 게 뭐 좋습니까? validity예요. generalizability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분되잖아요. 옛날에는 문항 속에 있는 지식이 문항하고 막 문항 속에서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이 속에 지식이 들어 있었지. 문항 속에 그 글 속에 지식이 들어 있어서 지식이 들어 있는 지식을 validate하고 그다음에 형식을 validate하고 해서 한 방에 했었어야 되는데 분리가 돼요. 분리불안은 나쁜 건데 여기서 분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isolation은 divide and conquer를 할 수 있어요. divide and conquer를 해서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 페이퍼에 핵심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struct preservation은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isolate 되기 때문에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SME가 잘 보세요. 온톨로지 모형 만드는데 지식의 구상 표상 모형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subject matter expert한테 문항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항 속에 있는 그 온톨로지를 해주세요. 왜냐면 컨텐츠 엑스퍼트가 이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이거를 validate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리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항 모형이 알고리즘으로 생성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다 만들었잖아. 그렇지 않고 subject matter expert한테 문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항 모형 속에 있는 온톨로지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게 랜더마이즈 되게 해서 생성되는 알고리즘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눌 때 잘 보세요. 나눴기 때문에 시험이 보완이 잘 돼요. 누가 제일 문제라 그랬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만드는 이 인간들이 유출시킨다니까 어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둬놓지. 문제가 아니면 뭐 가둘 이유가 없지. 교수님들 왜 가둬? 걔네들이 문제니까 가둔 거예요. 떠들고 돌아다니고 팔아먹고 이러니까. 그 2달만 가두면 안 되니까 3달 가두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2달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게 뭐 감금 프로젝트지 이게 무슨 21세기 기술이야. 가둬놓는 게. 감옥에 가두는 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술이야, 그게. 근데 이걸 나누니까 어때요? 나눴잖아요. 온톨로지랑 알고리즘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보안이 강화가 됩니다. 그 이야기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 보안 페이퍼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구상 보존은 밸리데이션이 잘 된다. 구상 보안도 잘 돼요. 사실 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멀티플 초이스 가지고 여러 개 만드는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나이퍼를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러면 온톨로지가 드러난다 그랬죠. 같은 걸 가지고 트루 폴스도 만들고 하니까 온톨로지 모형이 드러나요. 드러나면서 우리가 분리가 가능하기 시작해요. 문항 속에서. 야, 요거는 분리해 놓고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분리 분할이 아니라 분리해서 디바이드 앤 컨커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식 모형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온톨로지가 강화된 모형을 지식 모형이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문학 모형보다는 온톨로지를 진짜 강화시켜 가지고 떼내자라는 거예요. 문학 모형 속에서 온톨로지를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떼내서 특정한 케이스를 완전히 지식 모형 형태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지식 베이스도 만들고.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카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example. 이런 프로포지션 가지고 1 더하기 1은 2야. 그래서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1 더하기 1은 뭐게? 라고 물었어요. 답은 2고 디스트랙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뭐 해서 야,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프라이머라이징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소의 값들로 이렇게 쪼갠 거예요. 아, 첫 번째 프라임 1이고 두 번째는 플러스고 세 번째는 3이고 네 번째는 answer는 4고 디스트랙터는 5고 6이고 이렇게 다 프라이머라이징 한다 그래요. 문항의 요소들을 있는 거를 프라이머라이징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feature iden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feature를 잡는다 그래요. 있는 문항에서 잡으라고. 잡아서 요소별로 해서 변수화 시키는 거예요. 매개 변수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매개 변수화가 되는 순간에 구조가 잡힌다 그래요. 구조가 잡히니까 꼭 이렇게만 물어봐야 되니? 아니죠. 하는 거예요. 아니, 3이 여기서는 뭐였어요? 디스트랙터였죠. 디스트랙터였는데 3이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2 더하기 1로 물어보거나 1 더하기 2로 물어보면 3이었던 디스트랙터가 이제 답이 되네. 그러고 나서 다른 디스트랙터를 잡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를 일반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면 구조만 잡고 나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 뭐예요? 선생님 일반화 시켜주십시오. 일반화 시켜주십시오. 이 작업은 generalization 이 작업 있죠. 왜냐면 케이스가 쭉 많아야 돼요. 이제 이건 케이스 베이스드, 룰 베이스나 케이스 베이스드 디스트럭션을 하는데 케이스를 쭉 나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업할 때 이 작업은 문항 작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바깥으로 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걸 가지고 질문하고를 만들어요. 물론 질문도 바꿔요. 그렇지만 이 질문도 여기에 온톨로지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질문이 바뀌고 답이 바뀌었지만 여기는 답하고 구조가 같지만 이 온톨로지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요 작업만 따로 하고 그쵸? 이때는 item component specification이라고 합시다. 문항에 왜냐면 뭐 이건 문항은 아니잖아요. 이건 문항은 아니잖아요. 온톨로지지. 그죠? 거기에 들어간 핵심 구조지.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여러 개를 만들면서 얘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아, 얘가 안 바뀌네. 질문을 막 넣어도 얘를 가지고 하지만 얘는 안 바뀌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과에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의 구조가 이거네. 얘는 안 바뀌는 그게 존재한 애가 드러나죠. 눈으로 보이죠. 그리고 같이 작업할 만합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이걸 가지고 어때요? 오른쪽으로 여기로 넘어와요. 그냥 템플릿으로 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들이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냐고. 이걸 알 필요가 있냐고. 모든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코드를?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이 작업이잖아요. 이 작업이잖아요. 왜 이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구조 잡을 때는 같이 해야 되지만 아이덴티피케이션 끝나고 나면 이 작업을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가 된다고. 그런데 이것만 밸리드 하면 어때요? 이게 컨텐츠 밸리디티 이제 봅니다. 최현정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다 맞는지 충분한지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문항을 다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항에 있는 핵심 요소를 검증하는 거지. 그러면 문항을 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소스 코드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모든 subject matter expert가 몇몇만 이 작업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니까 협업이 돼요. 왜? 이거 하실 때 선생님들이 이거 이거 subject matter가 이거 작업하실 테이블 작업하실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TV 보면 뭐 눈은 TV를 보고 있지만 '아 잘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협업이 '아 잘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거 모르지. 테이블을 구조만 잡아 주고 구조가 인제 일반화되는 걸 모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어우 선생님 화이팅!" 뭐 이런 그 협업이 가능하네요. 붙어 앉아 가지고 호텔방에 앉아 가지고 이거를 막 하나하나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할 때 우리는 알고리즘은 validation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조가 맞다고 했을 때 지식의 이 구조와 이 엔트리가 다 맞다고 했을 때 뭐 한다고요? 알고리즘 어딧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맞는지는 알고리즘으로 검증하는 건데 이거는 구조만 잡으면 돼요. 이 내용 필요 없어요, 이 구조 잡을 때는. 그래서 스위스나이퍼나 메타 템플릿이 굉장히 파워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최고의 이 전문가 몇 명이서 알고리즘을 검증을 해 놨잖아요. 얘만 맞으면 오류 날 게 없어를 알고리즘을 검증을 했잖아요. 그럼 얘 맞아요. 얘 valid 해요. 예를 들어서 sufficient 하고 generalizable 해요. 그다음에 알고리즘 검증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항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다 valid한 거예요. 이렇게 validation 안 하고 문항이 수천만 개가 나오는데 수천만 개를 전부 다 validation 하고 덤벼드는 거는요. 자살행위입니다. assessment engineering은 그런 거 없어요. 자, 뭐라고요? ontology를 validation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할 때 숨어서 해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subject matter expert들이 공동 작업해도 돼요. 다 봐야 돼요. 그건 그 그룹의 책임이고 이거 유출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퍼블릭으로 갈수록 힘이 세요. 잘 보십시오. 이런 지식의 구조는 퍼블릭으로 갈수록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 있죠. 힘이 세요. 공개가 되면 될수록 세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서 공개적인 곳에서 mass collaboration이라고 그래요. cloud collaboration. 그쪽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알고리즘이니까 알고리즘 검증하라고. 이거 할 때 분리하고 하면 돼요. 뭐 페이크 하나 주고 검증해 알고리즘을. 그럼 알고리즘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검증을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 얘만 맞다면. 얘만 맞다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럼 뭐라고요? 그래서 valid하다고. 컨텐츠 밸리디티를 온톨로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텔방에 숨겨 놓지 않고도 검증이 되니까 오답인지 정답인지가 된다고. 답이 2개네 3개네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요. 전문가들이 시간을 천천히 가지면서 전체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쵸. 그다음에 확장해요. 확장하라 그래. 선생님들 나이스. 더 많이 만드셨네. 플러스도 만들고 마이너스도 만드셨네. 굿잡. 근데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소스 코드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면 여기가 바뀌어요. 근데 뭐가 안 바뀌어요? 구조가 안 바뀌어요. 메타 템플릿 엑셀에서 하면요. 소스는 손댈 게 없어요. 지식의 구조만 잡아놓고 계속 확장을 시켜도 여기서는 뭐예요? 이 구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안 건드려도 돼. 할 때마다 그 복붙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검증된 알고리즘은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알고리즘이 무결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 거지 들어가 있는 요소가 무결한 거는요. 천천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바깥에서 퍼블릭하게 클라우드 상에서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valid한 시험이 돼요.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둘 다 됩니다. 야 이게 핵심 요소 맞아? 맞네. 애들 알아야 되는 게 이거네 여기서는. 이 작업 분리하는 거 있죠. ontological commitment, generalization in cloud environment. 제가 massive collaboration이 된다 그래요. massive collaboration. cloud collaboration이 되잖아요. 이제 디지털 공간 속에서 너 이거 디지털 작업해. ontology 만들어서. 나 그래도 내 알고리즘은 생성되는 모든 문항은 valid해. 왜? 이것만 2개만 valid 되면.
과학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에요. 평가도 과학일 수가 있습니다. 뭐 잡아 놓고 호텔방에 가둔다고 해결됩니까? 빵꾸 나요. 빵꾸 난다고 답이 두 개가 돼 가지고 애들이 재수하고 있는 애가 "야 나 합격했단다." 난리가 납니다. "돈을 물어 줘라." 어쩌라. 난리가 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원장님이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나요. validity는 개념인데 뭐예요? validation. valid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암묵적인 것에서 explicit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짜니까. 그래서 조금 더 generalizable하고 조금 더 representative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아날로그에서 하던 거를 디지털 공간으로 바꿀 때는 솔루션 자체가 디지털 솔루션이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벽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공간 속에서는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validity와 validation이 동시에 증강이 돼요.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 validation 하는 자체가 enhance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니까. 아시겠죠? 공동으로 validation 할 수 있네. public으로 validation 할 수 있네. 이거는 문항을 다 보는 게 아니네, 이 사람들이. 문항에 들어가는 핵심 구조를 잡고 그 구조에 대해서 컨텐츠가 다 맞니? 안 맞니? 다 들어갔냐? 야, 왜 고양이는 왜 빠졌어? 동물 중에서 고양이도 넣어야 돼. 고양이 넣어서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동물 중에. preservation, security가 강화됩니다. 왜? 그분들이 문항을 본 건 아니잖아요. 문항의 핵심 구조의 지식을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security가 강화됩니다. quantity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procedurally 우리 강화시키는 거예요. procedural하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security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번에 페이퍼를 써서 합니다. 다음번 validity 있어요. reliability modeling이 왜 valid해지냐? repeated measure validity를 왜 증강시키냐? 학습 성장 모형하려면 repeated measure validity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증강시키냐? destructive validity가 왜 formative assessment validity를 증강시키냐? 이런 이야기를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validity는 잘 들어보세요. 평가 전공하시는 분만 모였으니까. 처음과 끝이 validity입니다. 타당이 뭐야? 물어보셔야 됩니다. 타당하다는 게 뭐지?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페이퍼는 뭘 쓰든지 간에 타당함을 방향으로 해서 쓰셔야 돼요. 어떤 페이퍼를 쓰든지 간에 평가 페이퍼를 쓰실 때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금 왜 이곳에 있고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많이 만들어요 하면요. 어디 세일즈맨처럼 취급받아요. 문항 싸게 잘 만들어집니다.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타당하기 때문에 이 길이 어렵죠. 어려운 길이고 돈도 많이 드는데 디지털로 타당함으로 가니까 잘하면 efficient해지기도 하고, 예. 그거는 잘했을 때 efficient고 자꾸 막 숫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싸게 만든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싸 보여요. 진짜로. 페이퍼는 그렇게는 쓸 수 없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싸게 만드는 걸 좋아할지 몰라도 저희는 그래도 여기 전문가로서 페이퍼 쓰자고 오늘 모였으니까 이 타당함에 대한 이야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끝나는 순간까지, 연구자로 끝나는 순간까지 타당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